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 제곱근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1이다. 그리고 x의 제곱이 4이다. 그러면 이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은 양수만 따졌을 때는 x가 1이 될 것이고 x제곱을 4는 x가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x제곱은 2가 된다고 하면 어떤 수를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x값을 찾는다. 그렇게 되면 이 x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약 1.414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반드시 존재하긴 하는데 그 값이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 x에 대한 이러한 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x를 이걸 만족하는 양수인 x를 이 루트 2 또는 제곱근 2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호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x의 3제곱은 1이고 x의 3제곱은 8인 양수인 x를 생각하게 되면 이때 x는 1이 될 것이고 이때 x는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의 3제곱은 5다. 그러면 이 x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 x도 어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값은 존재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의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이 값이 불편함으로 어떠한 이런 수를 만족하는 기호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곱일 때 이 근호 루트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듯이, 그러면 이때 x 3제곱은 5를 똑같은 원리로 따지면 x는 세제곱근 5. 그래서 이 근호에 3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세제곱근 5. 물론 이게 이제 짝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경우도 있으니까 양수인 경우만 따졌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자,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x의 n제곱은 a다. 그러면, 이 n은, 자, 자연수고,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이 양수인 x를 우리는 n제곱근 a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자, 그렇게 되면 x의 n제곱근은 a와,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x는 a의 n제곱근. 자, 그래서, 이 기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에서 배웠죠, 요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자, 좌측에 써져 있는 것과 우측에 써져 있는 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x는 a의 n제곱근. 자, 그러면,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x의 n제곱은 a로 먼저 고쳐놓고 이걸 풀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의 4제곱근 일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 상태로 해서 풀기가 어려우므로 우리가 이렇게 요식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제곱근이니까 반대로 4제곱을 생각합니다. 4제곱, 이 4제곱. 그래서 어떤 수를 4제곱을 했더니 1이 됐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은, 그 1을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4차 방정식. 자,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있습니다, 1개.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 물론 이거는 허수까지 포함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중근까지 다 포함해서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 그래서 4차 방정식은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방정식을 해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등호가 있고 우변이 0이므로 방정식의 형태이고 좌변이 x에 관한 4차식이므로 이거는 4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으로 대부분 풀게 되는데 3차 이상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에 있으면 공식을 쓰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인수정리 및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은 0. 그래서 각각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또는,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은, 자, 요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이 정도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바로 이제 암산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고, 만약 여기서 실근 해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x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하면, 이렇게 x n제곱은 a라는 형태로 놓고, 방정식 형태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a의 n제곱근과 이런 형태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n제곱근 a, 즉,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하나의 수를 지칭하는 거죠. 수. 이런 식으로, 루트 2,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한 개의 거듭제곱 근으로 형태로 된 수를 말하는 거고, a의 n제곱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러면 x n제곱은 a에 대한 x의 n제곱은 a, 자, 요거에 실근. 자, 실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실근만 구할 때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방정식 형태를 하지 않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x n제곱은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좌변과 우변에 y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함수 형태가 됩니다. 함수. 그래서 두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의 실근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요거의 실근은 이 두 그래프, 요거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두 그래프의 요거와 요거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의 실근인 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 상태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x, y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 y와 y가 같기 때문에 이 y 자리에 이 xn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xn제곱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반대로 했을 때는 두 그래프가 되면서 교점이 x좌표가 되는 거고,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게 되면 대입법을 이용한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실근. 그러면은, 근데 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x축, y축이 실수기 때문에 실근만 되는 겁니다. 허근은 될 수가 없죠. 허근은 우리가 x축, y축에 그릴 수 없는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크기도 논할 수가 없고 점도 좌표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교점은 실수인 근, 즉 실근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n이 홀수와 짝수일 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n이 홀수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홀수. 자, n이 홀수. n이 홀수가 되면 자, y는 x3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y는 x3제곱 또는 y는 x의 5제곱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뭐 x의 99제곱 이렇게 지수가 3, 5, 7, 9, 11 이런 홀수인데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y는 x3제곱과 원점을 지나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 하면 자, y는 a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실수니까 이게 양수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음수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선을 그었더라도 자, 이렇게 여기가 y는 a다. y는 a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되면 자, 그러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자, 여기 생기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아까 했듯이 자, 그러면 n제곱근 a.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그래프가 y는 x의 n제곱을 하면 무조건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n이 홀수일 때는. 3이다 그러면 3제곱근 a. 만약에 뭐 5다 그러면 5제곱근 a.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음수 쪽에 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음수 쪽에 그어지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교점이 생기니까 이걸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n제곱근 a 한 개가 딱 생깁니다. 실근이. 무조건 한 개. 그러면 a가 0일 때는 여기에 x축에 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답이 해가 0이 되겠죠. 그는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해서 0이 되는 방법은 0밖에 없으니까 그는 뭐 당연히 x축과 동일한 직선이 되고 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한 개.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 자, n이 짝수인 경우가 자,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이렇게 쭉쭉 가다 해서 y는 x의 100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전부 다 원점을 지나면서 x제곱과 비슷한 모양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지수가 커지면 이게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진다는 특성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y는 x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때는
자,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 Y는 A가 있는데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번 만나겠죠. 두 번 교점이 생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Y축과 대칭이면서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수인 거듭제곱근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했으니까 n제곱근 A가 될 것이고, 그러면 Y축과 대칭인 얘는 앞에 마이너스만 붙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가 두 개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기지 않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xn제곱은 A의 근이 되는데,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해가 없다. 그러면 A가 0일 때는 x축과 같아지니까 결국 0 하나. 그래서 A가 0일 때는 어차피 홀수나 짝수나 상관없이 x는 0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n이 홀수, n이 짝수,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아까 했죠?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n제곱근 A.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구하느냐? x의 n제곱은 A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 또는 해를. 자,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n제곱근 A. A가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n제곱근 A. A가 0일 때는 n제곱근 A 하면 어차피 A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리고 n이 짝수이다.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니까 한 번에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X축 아래에 그어지니까, 여기에 두 그래프가 서로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 우리는 실근인 범위에서 하니까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실근이 해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죠. 자, A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0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xn제곱은 A를 실근만 구하라. 그러면 이걸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머리에 이렇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요게 바로 나오고, 짝수일 때는, 특히 짝수일 때 요 그래프가 생각이 나서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생기고 음수일 때는 해가 없다. 이게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와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에 세 제곱근을 구하는데 실근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7의 세 제곱근을, 이걸 표현을 할 때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까 여기서 했듯이 x의 n제곱은 A를 형태로 하니까 x의 3제곱, 앞에 세제곱이 있으니까 세제곱인 근. 반대라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된다. 그럼 x 3제곱,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 되고, 자, 이거는, 자, 마이너스 27은, 자, 알다시피 마이너스 3의 3제곱.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자, 수학을 잘 하려면, 자, 요 등식, 등호. 이 등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거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똑같은 연산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즉, 좌변과 우변의 값이 항상 같아져서 이 등식이 계속 성립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걸 잘 사용해야 되고, 반대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반대 연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더하기 5의 반대 연산은 빼기 5, 곱하기 5의 반대 연산은 나누기 5. 마찬가지로 나누기 3의 반대 연산은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곱, 이 제곱의 반대 연산은 루트. 그러면 이 세제곱근의 반대 연산은 세제곱. 그럼 세제곱의 반대 연산은 세제곱근. 그러면 이 반대 연산이 서로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한 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다시 제자리에 딱 오는 것처럼 연산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반대 연산끼리는 서로 없어진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만약에 또 하나, 그러면 7에 4제곱근, 자, 중에서 실근만 구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4제곱이니까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7이 된다. 근데 실근만 구하니까 얘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럼 바로 얘는, 얘가 짝수인데, 이게 짝수인데, A가 0보다 크다. 그럼, 2개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7,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에 자, 마이너스 5에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내 실근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5. 이거 써놓고, 자, 실근인데, 자, 음수다. 짝수인데, 음수다. 그럼 요 그래프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